안녕하세요. 영혼의 승사 파라메 파이터 급시입니다. 5월 5일 YG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내일까지 장기간의 휴장을 하고 있어서 흐름이 좀 많이 깨지고 있어요. 2025년도 들어서 엔터 섹터는 전체적으로 이제 2024년도 하반기부터 이어진 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M이 68.85%로 이제 가장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엔터주의 대장인 하이브 역시 이제 36.76%, JYP가 1.29%, YG 엔터도 현재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엔터 섹터는 뭐 흐름이 좀 동일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흐름은 이제 2025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계속해서 이 강세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 이제 굉장히 급락하는 사태를 맞기도 했습니다. 뭐 상상 이상의 이제 급락 사태를 맞으면서 YG 엔터 역시 이제 3만원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현재는 6만 7천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도 들어서도 이제 블랙핑크의 컴백에 대한 기대, 베이비몬스터가 실적을 잘 받쳐주면서 이제 글로벌 성장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면서 YG엔터 역시 강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YG 플러스 역시 2025년도 들어서만도 이제 54.36%의 그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3,500원까지 이제 추락을 했다가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온 그런 편이죠. 제가 누차 이제 추세적으로 나쁘지 않다. 현재 이런 흐름이 나쁘지 않다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요. 네, 현재는 5,500원대 이 구간을 돌파해서 이제 상승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 뭐 지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2022년도의 흐름하고 이제 굉장히 유사한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죠. 그리고 2025년도가 예, 모멘텀적으로 이제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 5,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이제 예, 드렸습니다. 예, 추세적으로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 세력들이 이탈한 그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만일 여기서 세력들이 이탈하게 되면 이제 주가는 뭐 급락을 했겠죠. 그러나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력들이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종목이 다 마찬가지예요. 개인들이 주식을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수급이 집중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건 세력들이 이제 힘을 보태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YG엔터도 수급이 이제 받쳐지지 않으면 주가가 잘 오르질 않죠. 지난 금요일 네, 이날도 이제 748만 주 정도 거래량이 꽤 많이 늘었죠. 2.57%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5,590원, 5,600원 정도의 이 흐름에 이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현재 중국에 관한 한알령 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죠. 한국 연예인 협회에서 이제 9월 달에 하이난성 사냐 스타디움에서 4만석 규모의 이제 대규모 공연을 펼친다. 뭐 이런 소식들이 이제 전해지고 있고요. 간간히 또 국내 그룹들이 중국에서 공연하는 소식들이 이어지면서 중국에 대한 한알령이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느낌 때문에 엔터 주식들이 이제 더 강한 그런 형국이에요. 여기에다 블랙핑크와 이제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컴백 이 부분을 앞두고 있는 부분들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제 특별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렸고요.
현재 YG 플러스 관련은 이제 블랙핑크의 2025년 완전체 컴백 이 부분이 이제 가시화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는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요. 7월 5일날 고양 스타디움에서 이제 이틀간 블랙핑크의 첫 월드 투어 시작이 2025년도 월드 투어 시작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두 달 앞으로 이제 이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로제도 JTBC하고 이제 이전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블랙핑크 완전체 컴백과 이제 새로운 앨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의 이제 그 엔터테이너 잡지 버라이어티 이 부분에 있는데 리사가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블랙핑크가 새로운 앨범을 이제 공개할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거의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의 내용의 인터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래를 녹음하기 위해서 뭐 스튜디오에 있었다. 며칠 전에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실질적으로 그녀가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가시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이제 YG 플러스 주가에 단기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이제 신곡이 발표될 때 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블랙핑크의 완전체 새로운 앨범에 대한 기대감 또 곡의 히트 여부 이런 것에 따라서 YG 플러스는 단기간에 이제 큰 변동을 보일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달리 이제 베이비몬스터가 뒤를 받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2024년도도 이제 앨범을 150만 장 이상 팔아주면서 이제 총 YG엔터가 2024년도에 230만 장을 팔았습니다. 이 대부분을 이제 베이비몬스터가 이제 팔은 그런 부분을 보였는데 뭐 블랙핑크는 뭐 꾸준하게 좀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베이비몬스터는 일본에서 투어를 이제 마쳤죠. 원래 10만 명으로 디자인이 돼 있었는데 이제 15만 명으로 좀 확대가 됐고요. 서울에서 2만 명 내를 동원하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2만 명 내를 동원해서 현재는 20만 명 가까이 이제 동원을 한 그런 부분이죠. YG 엔터는 2024년도에 이제 트레저가 한 57만 정도 동원한 이 부분밖에는 그렇게 크게 이제 콘서트 규모를 확대하지 못했어요. 네, 올해는 이미 이제 베이비몬스터가 20만 명을 이제 동원해주는 그런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밀어올리는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까지 소니 파크전이 열리는데 뭐 다양한 그런 게임 요인들, 게임에 이제 업데이트 시켜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베이비몬스터의 이제 새로운 굿즈,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선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 투어를 이제 모두 마치고요. 싱가포르 투어 5월 17일 날 앞두고 있습니다. 대략 10여일간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일본의 투어를 마치고 이제 한 달 정도 시간 여유가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좀 신곡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아무래도 곡을 뭐 다 흡수를 하고 댄스를 익히고 뭐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죠. 또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지금 타이베이나 방콕을 제외한 그 아시아 투어는 이제 한 차례씩 있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2025년도 컴백을 준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트레저 역시 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4월 23일, 24일 효고 이제 지리온 아레나 고베에서
3회차 이틀에 걸쳐서 이제 3회차 공연을 했습니다. 36,000명을 동원했고요. 5월 6일 아이치와 그 다음 이제 후쿠오카, 사이타마 이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현재는 블랙핑크에 대한 완전체 컴백 기대감, 베이비문스의 꾸준한 활동, 트레저의 역시 꾸준한 활동이 뒷받침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또 신규 론칭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강한 흐름을 이제 유지해 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블랙핑크의 컴백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흐름을 조금 더 강하게 가져갈 그럴 일이 있는 것 같고요. 중국에 관한 한한령 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지속해서 언급이 될 단기적으로 이제 언급이 될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가를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에요.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스팟으로 끌어올렸다가 끌어내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트레이딩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는 트레이딩이 이제 대단히 어려워져요. 기존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모두 수익권에 이제 접어들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은 이 5,500원 선, 이 위에서는 수익을 담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이 위쪽에서 5,500원 이상에서 매수를 단행하게 되면 언제든지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심을 하시고 마지막 마지노선 같은 지점이 5,500원이에요. 제가 몇 년 동안 이 투자를 해보면 그리고 가장 유의를 해야 될 점이 이제 블랙핑크죠. 블랙핑크는 이미 이제 상당 부분이 지금까지 공개된 부분, 베이비몬스터도 스케줄이 공개된 부분, 이런 부분들의 실적에 이미 주가에 다 미리 선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신곡이나 추가 일정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약간 주가를 띄우는 이런 정도인데, 블랙핑크를 선반영하고 이제 블랙핑크가 추후 일정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지금 개별 계약은 돼 있지 않고 완전체 계약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이도 이제 30살로 접어들기 때문에 추가 완전체 활동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면 주가는 이제 미리 부러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블랙핑크의 실적을 커버해 줄 그런 라인업이 없어요. 블랙핑크의 그 월드 투어 회차가 55,000이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업을 커버해 줄 수 있는 YG엔터의 라인업이 없기 때문에 대략 2026년도 한 1, 2분기 정도가 최고의 그 실적을 기록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이 돼요. 그렇게 되면 2026년도 하반기나 2027년도부터는 역기조효과에 빠질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거든요. 올해 4분기부터 이제 블랙핑크의 실적이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 대략 2026년도까지 이제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블랙핑크의 이제 실적이 빠지면서 실적이 이 아래로 하향할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기 때문에 내년도 2026년도 실적은 이제 기저효과가 발생을 하겠지만 2027년도 실적은 역기저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기 때문에 자칫하면 미리 이제 주가가 꺾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트레이딩이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는 진행을 잘 해왔다. 네, 일단 지금까지는 진행을 잘 해왔다. 5,500원까지는 여기서 한 폭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이 이상에서 10,000원을 넘겨서 크게 훌쩍 뛰어나간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운 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블랙핑크가 연차가 짧은 채 그렇게 글로벌 넘사벽 이렇게 성장을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현재 거의 활동이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항시 블랙핑크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굉장히 트레이딩을 유의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이슈가 발생할 수 있지만은 그런 이슈가 사그라들고 이제 역기저 효과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 작동을 하면 주가가 급락할 요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유의하면서 추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블랙핑크의 완전체 컴백, 또 방탄소년단의 제대도 6월 10일 거의 다가오고 있고요. 베이비몬스의 컴백 뭐 이런 일정들, 또 트레저의 7월 정규 앨범 발매, 하반기에 와이젠터나 하이브 쪽에 이제 신규 론칭 뭐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흐름 전체적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주가를 미리 이제 선반영해서 당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는 너무 무리하게 이제 신규 매수 내가 익절을 하고 이걸 다시 높은 타점에서 신규 매수해서 승부를 낸다는 건 대단히 힘들어요. 그때는 비중을 약하게 가져가면서 이제 추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실력이 뛰어난 데이 트레이딩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잘 왔다. 5,500원 이 정도 선까지는 잘 왔다. 여기서 한두 번 7, 8천원까지는 올라갈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가 미리 선반영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2025년도 7월달 요 사이가 5월달부터 7월달 사이가 주가가 좀 가장 강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대략 그 이후에는 미리 반영된 주가 때문에 너무 높은 타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장시간 휴장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관심도가 좀 떨어져요. 자료 모으는 것도 이제 좀 게을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YG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엔터 섹터는 대단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워낙 이제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에 중국의 한알령 해제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뭐 불난데 기름을 갖다 붓는 격으로 이제 엔터 섹터의 자금들이 집중되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